오늘은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선거관리의 선거연수원 주최로 개최되는 정치학 실습 과목을 통해 본 청년 정치 참여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용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출 교수님께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지역 참여 CBL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특히 청년의 대표성이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 4.3%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간의 여러 가지 환경, 정치, 제도적 환경도 문제이지만은 정치 교육의 문제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정치론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학과 대학을 둘러싼 지역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대학생의 시민정치 교육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치 교육은 기본적으로 목표와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의 교집합을 지역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교육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액션 러닝입니다. 현장 실천과 현장 중심의 학습 철학에 기반해서 실천을 주된 방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의 활성화 구조와 여건과 관련해서는 민관학 협력 구조를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의 자치단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조력이 중요한데 이른바 현장 답사를 학생들이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니즈가 뭔지 또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보는 문제점들이 뭔지 모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평가들은 기본적으로 능동적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학생들이 기존의 교과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문제 해결형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의 결과물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기여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감이 매우 높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변화의 시작 청년의 지역 참여라고 하는 단행본을 통해서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단독으로 출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 차정원 교수님께서 청년과 정치 참여, MZ세대 대학생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과, 비교과 수업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과 수업 사례도 있지만 교과 외 수업 사례들도 함께 조금 포함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대단히 좀 폭넓게 청년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엔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연령이어서 국내외의 기준이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청년 MZ세대의 어떤 특징으로서는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노마드가 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세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한 세대다, 즉 쓸 돈이 없는 less money to spend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럼 이런 청년들이 MZ세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표되고 있는가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대표성은 당연히 약합니다. 세계 평균이 지금 17 정도 되나요? 16, 17 정도 될 건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낮은 2%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의 모든 상황에서 청년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구 대표성에 비하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고 거의 대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청년들이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학과가 그 선두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서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시민사회 속에 존재하는 NGO들과 학생들을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하게 만들까, 이걸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의제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해리단거리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문제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저희들이 지향했던 거는 되도록이면 조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최종 결과물을 내자. 그래서 결국은 5개 중에서 2개 정도는 굉장히 현실화된 조례로 지금도 그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런 프로젝트를 조금 기획을 한다면은 정당하고 산학 연계의 관점에서 좀 연결된 형태로 해가지고 정당에 아예 청년 의원의 TO를 받아서 그런 그 지분을 확보해놨고 하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이면 가능할 건데 저희들은 동네 정치인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좀 양성해내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2021년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했는데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해서 좀 지방정치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해보는 방식,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정당하고 연계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를 남겨진 도전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청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업을 운영하셨을 때 실제로 가장 어렵게 느꼈던 부분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그 평가를 받았고 그 교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이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났는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제가 듣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편으로 말씀하셨던 정치적 효능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런 과목을 열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가,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강신구 교수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승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했던 점 혹은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수업들이 교수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학교 차원이 됐든 학회 차원이 됐든 조금 제도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교수 개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좀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목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좀 다음에 누구라도 맡았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수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런 사례들을 지금 소개하고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넘어서서 이런 종류의 수업이 좀 더 확산이 돼가지고 단순히 뭐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참여해서 이런저런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넘어서서 정말로 청년 정치인 양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학회 차원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루어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윤광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게 그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학생들한테는 엑스트라 워크를 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어떤 지금 이제 책을 같이 내고 이건 굉장히 학생들한테 좀 뿌듯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사례 수가 적지만 이걸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대응 방식도 이제 공동으로 마련해 볼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업의 이 목적 의식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청년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시민단체에 갈 수도 있겠고요.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메뉴 내지는 대안을 좀 보여주면서 이 그 프로젝트를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뭔가 성취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해서 자소서나 이런 걸 쓰면은 늘 이걸 가장 자기 그 업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발품 파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정성껏 이 조사에 임하고 또 중간고사에 크게 뭐 오류가 없으면은 성적을 가급적 잘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정치 참여라고 주제로 두 번째 패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재 선생님께서 촛불 정치 세대의 등장, 진화하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가 발전해서 개개인의 출마를 넘어서서 그 20대 현재 청년 세대가 굉장히 정치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기회 구조로 여러 가지 투표율의 변화나 그 공천이나 청년들의 당선율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 세월호 사건이나 촛불과 탄핵, 지금의 20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념적으로는 뭐 보수나 진보라고 구별하기 어렵지만 이슈 공중이라고 하는 이론을 뭐 말하자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슈 공중이라는 것은 일관된 이념 체계가 아니라 그 특정한 이슈에 주의를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이 당을 또는 다른 이슈는 저 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1990년대생들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세대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과 탄핵에 이은 이런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세대로 자기 자신을 정립해가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정답인 이재목 선생님의 누가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30 세대의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50대인 국회의원이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입법 활동의 주역은 결국에는 여전히 50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가 청년 정치인에게 집단적인 동질성을 인지하여 지지를 나타내거나 청년 세대 유권자들이 동시대 대표자로서 청년 정치인을 인정하고 지지를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과 밀접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집단에 대한 선호가 있다면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저희가 본격적인 연구 분석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보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나 정치권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자들이 전체 60.4%가 청년 정치인이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거대 정당보다 군소 정당을 지지할수록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고 청년 정치인을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한국 정치의 개혁과 발전, 즉 정치적 진일보를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서 청년 대표성 확대를 통해 청년 정치적 세대 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선아 우리 선생님께서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와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수 연령별 비교 보시면 19, 20, 21대,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 차원이 아닌 지방의회에서도 사실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50대, 60대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0대 이하는 현저히 낮은 특징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 대표성은 축소되고 노인 대표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와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그리고 소수 정당이 의회에 대표되지 못하는 그런 거대 정당 중심의 경쟁 체제, 이런 제도적인 요인이 아직도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이나 이런 실질적인 발언 기회라든가 아니면 대표성 측면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 정치가 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육 등등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청년 참여형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서야만이 사실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세대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스스로 대표하는 정치적인 대표성을 실질적 증진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긍정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엄기용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세 분의 말씀이 사실상 하나의 맥을 흐르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 이슈가 중요하면 해결의 당사자는 당연히 청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왜 참여를 안 할까? 즉 정당들이나 거기에 있는 다른 세대의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해결할 주체는 물론 언론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학계도 물론 거기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현재 국회의 모습들 그리고 정당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켜주고 강조를 한다면 청년들도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왜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진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연구 목적이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연구 분석 대상인 청년들의 어떤 좀 더 세분화해서 그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목이 말하는 진화한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세대를 분석하는 논문인 건지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고 있는 듯해서 연구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세대가 이념적으로나 뭐 성향, 가치 정향으로 균질적이지 않다. 뭐 남녀가 다르고 지지 정당에 따라 다르고 그렇다면 그 세대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논리적으로 더 정교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진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MZ 세대가 사실 본격적으로는 이제 작년 총선과 보궐선거 때부터 아주 많은 이야기가 특히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제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청년 정치인을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저에는 어떤 정치적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정치인을 원하다 보니까 그게 청년 세대 정치인이 된 것인지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총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 경제학적 그다음에 사회학적 이렇게 큰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다 너무 조금 큰 이론들이라서 구체적으로 조금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나서서 자신들 대표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 절차가 굉장히 실력과 공정성과 그런 거가 되게 중요시 됐으면 좋겠는 약간 좀 복잡한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청년들도 과연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저는 선거 공영제 속에서 이 정치 자금의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거가 논의가 꼭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예,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